여러분, 지금 제 손에 2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이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건 모든 국민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비슷한 지원으로 50만 원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도 같은 성격의 지원이 나옵니다. 다만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줄긴 했지만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가게 전기요금 한두 달치, 가스비, 수도세 같은 고정비를 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장사 안 되고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25만 원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도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25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둘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셋째, 받은 뒤에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는 쓰면 안 되는지. 이 3가지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고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기다린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챙기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중요한 지원 정보 다음에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월 9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25만 원 지원금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보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난방비,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한번 치르려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명절 전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내놓은 겁니다. 이번 설 대책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장 볼 때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받고 있는 복지급여는 명절 전에 미리 지급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급 혜택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대신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장보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됩니다.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처럼 명절에 꼭 필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할인율은 품목과 매장마다 다르지만 체감상 20% 이상 할인되는 품목들이 많고 시기와 조건에 따라 그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 장보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달은 조금 다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같은 주요 복지급여는 설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이 부분은 기존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평소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으로 지급 시기만 빨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확대 운영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이번 설 민생대책의 핵심이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25만 원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지원입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카드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카드에 25만 원이 충전됩니다. 이후에는 그 카드로 결제할 때 지정된 사용처에서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바우처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고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 그리고 일부 사업 관련 공공요금이나 지정된 비용 항목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가정용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요금이나 개인 통신비처럼 사적인 지출 성격이 강한 항목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우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업체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것이지 개인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 바우처는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받으신 뒤에는 아껴두기보다는 실제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리하면 이 25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칠 이유가 없는 지원입니다. 이 25만 원 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은 명확합니다.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일반 직장인, 무직자, 전업주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출 규모입니다.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매출이 약 1억 원 수준을 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상공인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장사는 하는데 매출이 좀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업 시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최근에 문을 연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막 개업한 것보다는 이미 운영해오면서 고정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도박과 같은 사행성 업종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변호사, 의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한 곳만 해당됩니다.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형태의 사업장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명확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헷갈림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따로 서류를 들고 어디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바우처라고만 입력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정도만 입력하면 되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5분에서 10분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청 과정 중에 카드사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 카드사 중에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바우처가 충전되고 카드가 없다면 발급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건에 맞는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약 1,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고 이후 선택한 카드로 25만 원이 충전됩니다. 충전 완료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카드 결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사용 목적은 반드시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청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시면 받는 과정에서 크게 막힐 일은 없습니다. 이번 25만 원 바우처 신청은 2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여유는 있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2부제로 운영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홀수 날짜에 신청하고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은 짝수 날짜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3, 5, 7, 9라면 2월 9일, 11일, 13일처럼 홀수 날에 신청하시면 되고 끝자리가 0, 2, 4, 6, 8이라면 2월 10일, 12일, 14일 같은 짝수 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접속을 분산시키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첫날에 무리해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날짜만 맞춰서 여유 있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은 아니지만 신청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월 중순 이전에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점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기료나 가스비, 난방비 부담 때문에 겨울이 유난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에너지 비용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고 가구원이 늘어나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물론이고 등유나 연탄 같은 난방연료 비용도 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지자체 복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런 방문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안내를 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주고 신청까지 안내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문화누리 카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카드는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이 빠듯할수록 문화생활은 뒤로 밀리기 쉬운데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영화 관람, 공연 관람은 물론이고 책이나 음반 구입도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여행 관련 비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문화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2월부터 시작되고 11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카드는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월에 신청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하면 사용 기간이 짧아져서 급하게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고 수령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장거리 이동이 있는 분들께는 체감 혜택이 큽니다.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있습니다. KTX를 포함한 철도 이용 시 명절 기간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노선이나 열차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5만 원. 경영 안정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사용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고정비 항목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목적을 어기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다른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사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껴두기보다는 실제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정지 후 재발급을 받으면 충전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카드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월 9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25만 원 지원금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지원 제도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한 정보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린다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고 신청만 완료되면 이후 과정은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추가로 난방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문화누리 카드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움직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지원제도, 시기에 맞춰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 날짜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